안녕하세요. 머니맨 김수경입니다. 최근에는 어디로 눈을 돌려봐도 좀 마땅한 투자처를 물색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가들의 조언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칭 부동산 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점이 없는 상품을 매입을 해서 높은 가치를 지닌 상품으로 되바꿔서 팔아라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지금 대입하기에 딱 적절한 조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저평가되고 있는 물건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절호의 찬스가 될 것 같고 조금만 적극적으로 움직여 본다면 또 좋은 투자의 어떤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저희 머니맨 함께 하시면서 또 좋은 투자처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부동산 편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1시간 동안 부동산 편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 전화 방송 말미까지 계속해서 열려 있는데요. 2128-8548입니다. 2128-8548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고요. SNS는 24시간 열려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생각날 때마다 저희한테 쪽지나 게시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르고 정확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이루원개발의 김태형 전문가 바로 모셔볼게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에도 부동산 시장 굉장히 바쁘게 돌아갔는데, 전문가님 어떠셨어요? 많이 정신 없으셨을 것 같아요. 이번 주 특히. 지난주에 이제 그 3기 신도시 발표가 났고, 네. 또 그게 따라서 이제 웃는 사람이 있으면 또 우는 사람이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했죠.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 큰 이슈가 없는 상황 속에서 그 공시지가의 현실화 문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보유세 또 늘어나는 거,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3기 신도시가 들어설 지역에 따라서 이제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문제들이 좀 아마 제일 큰 이슈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이 바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최근에 부동산 시장들이 계속해서 핫 이슈가 올라오면서 말씀해주신 대로 웃는 사람도 있고 정말 우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희비가 점점 더 엇갈리고 있는 흐름입니다. 당장 보니까 다음 달 1일인가요? 네, 이때가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데 이제 3주밖에 다가오지 남지가 않아서 다주택자분들이 막판까지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될 것 같고 급매물이 더 나올까? 네, 이런 궁금증들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자산을 이제 충분히 보유하고 계신 분의 입장에서는 이 보유세의 이 인상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살아오면서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면 이 정부에 내야 하는 세금보다는 이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는 폭이 조금 더 컸기 때문에 지금 그런 학습 효과에 의해서 그 보유세가 는다고 해서 갑자기 가지고 있는 매물을 내놓을 경우는 드물다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최근 한 3, 4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많이,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것을 통해서 갭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약간 정체기 혹은 조정기 입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나오는 매물들은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전부터 사실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나올 거는 이미 조금 더 미리 나와 있는 상태겠죠. 지금 그렇죠. 와서 이제 3주 남았는데 어느 막판에, 정도는 이제 하방이 좀 하방이라 표현하면 그렇지만 이제 하한가가 어느 정도는 좀 잡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의 반응은.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세부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초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구간인데 아무래도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는 상당한 또 부담을 조금 느끼실 것 같아서 그거를 꼭 매물로 내놔서 급하게 판다 이런 개념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대안이라던가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양도세 중과라는 것이 서울 지역은 전부 다 걸리는 곳이거든요. 웬만하면. 그래서 일단 그 분양을 받고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내놓았을 때 14억 기준으로 한 1억 정도 양도세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절세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세금을 좀 덜 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이제 많이 찾죠. 고민하시죠. 시장에서는. 그래서 네. 가장 많이 이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부부가 공동 명의로 했을 경우에 재산세나 보유세 부분이 좀 절감이 되고, 그다음에 네. 자녀 같은 경우에도 뭐 5천만 원까지는 이제 증여가 가능하니까 그런 증여 쪽이 2016년, 17년, 18년의 흐름을 보면 특히 2018년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요즘에 증여가 정말 폭발적으로 그렇죠. 많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양도세 중과를 뭐 한 60% 정도를 세금을 내는 것보다는 이번 기회에 그냥 그 보통 전세를 끼고 있는, 그래서 임대를 주고 있는 그런 네. 아파트들을 자녀에게 이제 증여하는 그런 케이스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나오네요, 추이가. 네. 지금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 사이에 아파트 매매 거래수와 그다음에 증여 수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11월을 정점으로 해서 매매는 이렇게 지금 거의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죠. 그러다가 이제 3월부터는 조금 안정을 찾았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프상으로 보면 그러네요. 네. 증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꾸준하게 늘다가 줄다가 하면서 이제 2월 달에 뚝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3월에 좀 상당수 올라가 있는 그런 그림을 4월까지 보고 보면 있습니다. 조금 더 올라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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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왜 2월 달에 저렇게 떨어지느냐? 그러네요. 증여를 할 사람들은 앞에 부분에서 많이 했다고 보여지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2월은 뭐 구정도 끼어 있고 하니까 그때는 실질적인 거래들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가 지난 다음 3월부터 본격적인 어떤 그 자산의 이동이 이루어진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세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로 아마 증여를 많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이게 뭐 수치상으로도 확인이 되는 것처럼 조금씩 우상향 곡선을 나타내고 있고 아마 4월 달도 저희가 잡히지는 완벽하게 않았지만 조금 더 위쪽을 향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유서가세를 기준일이 조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 집을 구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을 조금 기억하셔야 될 팁이나 어떤 주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네, 어떤 게 일단 있을까요? 그 보유세 세금 그 부과 기준이 6월 1일 기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6월 1일 이후에 사는 거냐, 6월 1일 이전에 사는 거에 따라서 좀 그림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예. 아무래도 6월 1일이 이제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되다 보니까 그 전에 어떻게든지 집을 팔려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생기게 되겠죠. 그런 분들의 이제 내놓는 급매물을 잡는 거는 좀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다면 네. 한여름을 좀 지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봄하고 가을을 이제 이사 시즌이라고 부르잖아요. 요즘은 그게 크게 의미가 없어지긴 해도 아무래도 날씨가 좀 좋은 날 이사를 가고자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을 정도 좀 움직여서 다시 한번 이제 자기가 가야 할 곳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네. 한여름에는 좀 사실 이사는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급매물 기회 막바지 기회가 한 번 더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런 구간을 잘 노려보시다가, 네. 이쪽 투자 괜찮겠는데, 근데 물건 나오면 한번 좀 둘러보시는 것도 남은 기간 동안, 예. 3주 동안에. 시간을 좀 가지고 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선 트럼프 대통령의 조언대로 네, 조금 저가에 매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절호의 찬스가 되지 않을까 이 부분도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엔 저희 3기 신도시 두 곳 더 지정이 돼서 총 5곳이 됐나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두 곳이 막차를 더 탔는데 계속된 뭐 잡음과 노이즈가 좀 나오고 있고 네, 또 물론 네, 네. 지금 반대급부에서는 또 네.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예. 3개 신도시 지정 지역부터 일단 보고 저희 출발해 볼까요, 얘기? 예, 네. 이렇게 지금 화면을 보시면 지난주에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향의 창릉지구랑 부천의 대장지구가 추가로 이제 지정이 되어서 또 그 외에 이제 서울 지역에 약간 10,000세대 정도, 나머지 지역이 이제 한 그 10만 세대 정도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건데 네. 고향의 창릉하고 부천의 대장지구는 원래 이제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지역이 아니에요. 아니죠. 대부분 이제 광명하고 이제 시흥 지역이 아마 될 것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위치적으로 보면 외곽 순환도로 안쪽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서울하고 인접 거리에 있습니다. 20km가 채 안 걸리는 지역에 지금 3기 신도시가 이제 걸린 거죠. 서울하고 가깝다는 게 그렇죠. 최고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뭐 요즘 뉴스에도 나오지만 네. 파주 운정지구에 사시는 분들이나 일기 신도시 일산
동서구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 그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계신데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지도를 한번 좀 펼쳐 주셨으면 좋겠는데 위치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그 기존에 이 일산 동서구 지역이 이렇게 대화역, 주염역 이쪽 지역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고향 하나만 하더라도 100만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 기존의 일기 신도시로 불려지는 이 지역들에 이미 지금 워낙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아파트 가격이 사실 지금 다른 지역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거에 비하면은 오르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그 대곡이라고 해가지고 저기 원시 소사 지역부터 대곡까지 가는 그 다음에 GTX 파주에서 연결되어 가지고 저기 동탄까지 가는 이 GTX A 라인 이 라인이 겹치는 지역이 대곡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는 덕양구입니다. 여기는 일산이 아니고 고양시 안에서 보면 덕양구 쪽이 이제 굉장히 커지게 되는 구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서울을 가려면은 이 일산에 살면은 이 덕양구나 이 앞쪽에 있는 향동, 그다음에 요번에 발표한 창릉 이 지역의 아파트 숲을 지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서울에 뭐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서울을 출퇴근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이라도 가까운 역에 있는 아파트를 선호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일산에 있는 서구나 동구, 그다음에 조금 더 멀리서는 파주 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이제 소외를 당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기 있겠네요. 때문에 지금 이 3기 신도시가 이 창릉에 들어선다는 것은 상당히 일산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아픈 상황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여기 삼성역이나 그다음에 지축역 여기에도 이미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들어섰고요. 그다음에 원흥도 재개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이쪽 넘어가다 보면은 탄현지구라든지 능곡지구라든지 전부 다 지금 일산 일기 신도시가 지어졌을 때 한 1, 2년 뒤에 생긴 곳인데 여기도 지금 다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대적으로 좀 뒤에 밀려나 있는 이 고향 일산 지구하고 그다음에 이 파주 쪽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파트 가격에 대한 경쟁력이 좀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똑같은 케이스가 이 한강 건너편에 있는 검단 지구라고 보여질 수가 있는데 이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라 해서 요번에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된 곳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아파트 단지와 함께 산업단지가 같이 들어서는데 이 바로 옆에 대장지구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네. 여기가 이제 3기 신도시 거기라면 또 옆에 지금 대장지구가 똑같이 또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계양지구하고 대장지구가 같이 맞물려서 움직이게 되면 여기엔 단지 수가 이제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대단지가 이렇게 몰려 있는 곳, 그 다음에 네. 교통이 이제 워낙 좋아지니까 여기 그렇죠. 소사에서부터 김포공항으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대곡까지 연결되는 소사 대곡선이 또 연결되고 9호선, 7호선, 1호선, 5호선 다 연결된다 보니까 몇 정거장만 가면 그러니까 이쪽 계양과 대장지구가 이제 굉장히 커지면서 영향을 받는 곳이 어디냐? 바로 위쪽에 있는 검단입니다. 그러니까 검단은 지금 이쪽이 검단이 서울로 들어오려면 김포공항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들어와 줘야 되는데 이 중간에 김포공항을 거치기 전에 이렇게 큰 계양과 이 대장의 3기 신도시가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게 되면 가뜩이나 지금 김포 내에서도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김포 한강 신도시도 있고 네. 김포가 워낙 이제 그 농사 짓는 곳이다 보니까 이런 택지 개발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2기 신도시로 지적된 검단이 상대적으로 조금 이 분양이나 이런 게 좀 더뎠거든요. 그래서 이런
앞으로 분양해야 될 게 남아 있는 지역인데 3기 신도시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막 양옆에서 치고 들어오니까 뭐 어퍼컷 맞고 뭐 스트레이트 맞고 이 뭐 엄청나게 지금 얻어맞고 있는 상태죠. 없겠어요. 예. 그것이 이제 가장 크게 보여지는 데가 영종도이거든요. 영종도요? 네, 영종도에서 서울로 오려면 거쳐야 될 때가 바로 이제 영종도에 건너자마자 송도 신도시가 크게 네. 자리 잡고 있죠. 네. 그 옆에 가면 청라지구가 또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생기면은 이제 계양지구 생기죠. 또 대장지구 생기죠.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영종도는 뭐 방송에서 이런 말을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아파트가 가격이 아주 폭락하고 있는 상태다. 지금 벌써요. 네. 그래서 뭐 새로운 아파트를 구하는 사람 입장, 싸고 좋은 아파트를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분양을 받았거나 이전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힘든 곳이 영종도다. 그러니까 지금 영종도, 검단, 뭐 일산, 파주 이렇게 얘기하는 공통점이 이 서울과의 인접성 측면에서 교통도 중요하지만 그 교통이 흐르는 방향 속에 새로운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들이 형성이 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져 버리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좀 좋은 방향이 아니라 조금 이쪽에 사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기운이 빠지는 네. 그런 지금 뉴스가 나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사실 뭐 저희가 매번 하는 얘기입니다만 모든 정책들이 다 웃게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그렇죠. 또 피해 지역, 예상 지역들 그리고 이미 뭐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뉴스를 접하고 있는데 뭐 반대 집회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수혜 지역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긴 하지만 이런 피해 지역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해 본다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계속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일산 지역에서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일기 신도시다 보니까 네. 어차피 지금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단지 이제 그 워낙 아파트 단지 자체가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널찍하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리모델링 방향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이제 재건축으로 가더라도 이제 점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금 그 앞쪽 라인에서 서울에서 더 가까운 쪽 라인에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한 10만 세대 가까이가 이제 들어서게 되는 구조거든요. 이게 기존의 능곡, 그다음에 화정,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지역 창릉, 삼송, 지축, 또 향동 이런 곳들이 이제 계속 아파트 수부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단 교통을 지금 현재는 3호선하고 외곽순환도로 네. 그다음에 서울로 이어지는 자유로 정도선인데 조금 더 GTX는 뭐 앞으로 한 2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만 일산에서 이 서울로 좀 이렇게 빨리 올 수 있는 그런 교통망이 더 확충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쪽에 살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뭐 일산에 들어가면 잘 안 나온다 하는 이유가 생활이나 문화 여건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한테는 상당히 여기가 뭐 좀 천국이다 할 정도로 아이들 들어봤어요, 학교 저도. 보내고 맞아요. 뭐 근처에 있는 뭐 몰도 가고 백화점도 가고 뭐 그다음에 최근에 또 신세계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큰 뭐 종합적인 또 그것도 들어섰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이 주변을 어떻게 또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네. 트럼프 얘기를 하셨는데 장점이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서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 그래요. 또 주변은 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일단은 네, 조금 네. 희망의 근거들도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같이 따라가는 매도보다는 좀 신중하게 그리고 만약에 나는 투자보다는 그냥 정말 살고 싶은 어떤 네. 그냥 주거의 개념으로 찾으신다면 또 저가 기회가 된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싸게 그렇죠. 살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또 네. 어떤 내가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는 기회가 또는 또 악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잘 좀 분석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부동산 또 이슈가 많아서 얘기하다 보니까 세미나 일정을 체크를 못 했는데 이번에는 부산으로 가시더라고요. 네. 5월 15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멀리 또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점포동 텐 인템 부산으로 찾아오십니다.
오시면 되고요.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기존에 1시 반이었는데 조금 앞당겨졌어요. 네,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 동안은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개별적인 상담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좀 시간 넉넉히 잡으시고 또 저녁까지 진행이 되니까 많은 분들 발걸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부산에 예습을 해봐야 돼요. 세미나 네. 열리기 전에 네, 자주 네. 가는 곳이기도 하는데 예. 그때마다 계속해서 뭐 이슈나 저희가 체크 포인트들이 달라지는 것 같아서 오늘 부산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봐주실까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내일 그 갈 곳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면이라는 곳이거든요. 서면. 네, 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들어봤죠. 네, 부산의 명동 같은 네. 곳이죠. 그런 곳인데 이 지역이 이제 원도심이라 불릴 수 있는 곳입니다. 이제 부산의 원도심이라 하면은 이제 자갈치 시장이 있는 광복동.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저희가 설명하고 있는 이 서면, 이 두 네. 군데가 이제 원도심이 되는 곳인데, 원도심이 이제 오래됐잖아요. 부산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커진 게 6.25 때 전국에서 피난민들이 오면서 여기가 갑작스럽게 커진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삼복도로 원래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까지도 사람들이 이렇게 막 집을 짓고 살고 이렇게 된 곳이 이제 지금은 또 관광 부산인데. 명소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감천동은 곳이. 이제 그런 곳이 맞아요. 예. 명소가 됐던 곳인데, 그래서 이런 이 원도심을 부산역과 연결해서 한 4.6km 정도 되는 이 지역들을 지금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이제 완전히 좀 새롭게 도심을 재생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플랜이 그런 있습니까? 플랜이 네. 이제 그랜드 플랜이 이제 있는 거죠. 네. 그래 보시면은 이쪽 그 자성대 뭐 이렇게 나와 있는 데부터 시작해서 저 위쪽까지 광장까지 이제 쭉 한 4.6km 가까이 되는데 되게 넓네요. 네, 이 지역을 이제 중심으로 그 북항으로 연결되는 그 강이 하나 있어요. 동천이라고. 네. 옛날에는 여기 주변에 이제 굉장히 공장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뭐 냄새도 많이 나고 좀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 그 주변이 이제 많이 바뀌고 또 오래된 공장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떠나갔죠. 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주변 지역들을 이제 새롭게 이제 개발하는 가장 큰 게 이제 그 미군 부대가 이제 떠난 자리 5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연한 색깔이 보이시죠? 네. 그래서 5번 지역에 있는 지역들을 다시 이제 도심화시키고 공원화시키고 하는 미군 부대가 떠난 자리를 그렇게 네. 하는 곳도 있고 이제 북쪽으로 가면은 부산 사람들은 알 텐데 하야리아 부대라고 있습니다. 하야리아. 하야리아? 하야리아 부대라고 이제 미군 부대가 있는 지역이 떠나면서 네. 거기가 부산 시민공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도심 지역 한가운데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특이하네요.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은 그 외국 사람이 거기를 또 설계도 하고 이래가지고 네. 그래서 그 시민공원부터 이 북한까지 이르는 지역들의 다양한 이제 개발 계획들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촌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제 그 걸을 수 있는 워터프론트도 만들고 그다음에 각종 뭐 주거지도 이렇게 개발을 하고 또 도심 내에 공원도 만들고 그다음에 수정산과 황룡산 사이를 또 이렇게 녹지축도 만들고 하는 여러 가지 계획을 한 1조 3천억에 드는 예산을 가지고 여기를 개발하겠다. 한 10년에 걸쳐서 지금 그런 계획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제 동시에 이 주변에 이제 재개발되는 부산 진구 내에만 하더라도 한 17개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미 이제 관리 처분을 받아서 새로운 아파트들이 들어선 곳도 있고 또 사업 승인을 지금 신청한 곳도 있고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동구, 부산 진구, 남구 이쪽 지역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데 아시다시피 부산 진구가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빠졌죠. 빠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청약에 대한 그 제한들이 이제 풀어지게 되니까 이쪽 지역에 새로운 아파트, 주상복합, 뭐 오피스텔 이런 게 굉장히 지금 많이 지어지고 있다. 분양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정 지역에서 빠지면서 또 긍정적인 부분도 확실하게 있고 당연히, 하네요. 네, 그렇죠. 그러네요. 예, 제외가 예. 되면서 좋아질 것 같고 네, 네, 네. 장기 플랜이기 때문에 10년간에 걸친 갈 네. 때마다 달라지는 부산의 모습이 지역이 되지 않을까 네, 또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오랫동안 부산을 봐오셨던 전문가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반가운 뉴스가 될 것 같고 네. 주거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실 만한 호재거리로 저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 범천동에
보니까 철도 차량 기지도 이전을 네. 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여기 한번 네. 지도를 한번 보시면 범천 철도 위치를 차량 한번 잡아볼까요? 어느 쪽인지? 네. 여기가 이제 그 서면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부산의 지하철이 1호선, 2호선이 이렇게 환승이 되거든요. 네. 이 녹색이 이제 2호선이고 이 주황색이 1호선인데 이 2호선 보암역 밑에 보면은 이렇게 철도 차량 정비라고 해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원래는 이제 북항이라 해가지고 부산역 뒤쪽에 있는 항구랑 연계해서 개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위치 자체가 보시면 이 서면 이 중심 상가에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네. 계속 토지 가격이 상승을 하는 거죠.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았을 때도. 예. 그러니까 여기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철도 지역의 이 토지 부지를 팔았을 때, 팔고 나서 여기에 뭔가를 개발했을 때 나오는 경제성이 대부분 1을 넘는데 최근에 조사를 한 걸로 보면 한 1.4까지 나왔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토지를 팔고 뭔가를 건설했을 때 상당히 경제적인 이득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겠어요? 이 북한 개발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도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차량 정비단이 있고 바로 그 위쪽으로 가면은 또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크게 지금 단감동 이쪽에도 이 철도 차량 관련해서 부지가 이렇게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들이 이제 떠나가면 네. 여기 서면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한 4km까지는 앞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그림이 나온다. 이 바로 위쪽에는 이제 부산 시민공원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부산의 원도심이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조정 지역에서도 해제가 된 곳이 수혜가 되게 많은 것 같고 거기에 네, 대한 네. 기대감, 투자 아마 물색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으실 것 같고 네. 점점 더 이런 변해가는 부산을 보면서 투자처를 좀 열심히 물색해 보면 기회가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부산의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전망의 뷰에 대해서는 전문가님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결국에는 이제 부산이라는 지역도 없는 땅을 새롭게 이렇게 개발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고요. 최근에 뭐 일광이라든지 양산의 사송 신도시라든지 이렇게 약간 부산과 연결되어 있는 도시 지역의 신도시들이 생기는 것이지 부산 자체 안에서 어떤 그 큰 택지가 개발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어차피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런 그 원도심 지역에서 좀 타이트하게 건물을 용적률을 좀 올려주고 주변을 공원화시키고 하는 그런 그림이 좀 나와준다면 네. 부산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좀 정리된 상태에서 주거 환경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산에 아마 자주 찾아가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고, 이번에 또 세미나 열리니까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잠깐 시간과 장소 안내 도와드리면요. 저희 15일 날 갑니다. 수요일이고요.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는 강의가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는 개별 상담 도와드리는데요. 전포동입니다. 텐인텐 부산 5층에서 열리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1대1 고민 상담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전화 게시판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는 시간 머니맨. 어려운 부동산 궁금증 이제는 머니맨과 함께 하세요. 24시간 무료 부동산 상담 신청 방법. 첫 번째, 02-2128-8548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도 가능합니다. 토마토TV 홈페이지 tv.이토마토.com에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제는 머니맨에 문의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최근에도 여러 가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고민들, 계획들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면 훨씬 더 다양한 해법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의 도움 좀 받아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많은 분들 좀 대기하고 계신 것 같은데 차례차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점 도와드릴까요? 저기 가능이 있는가 없는가 앞으로. 네, 가망을 알고 싶으시다고 주소 불러주세요, 네, 시청자님. 네. 지역 어디세요? 지역은 네. 서대문구 홍은 1동 11-805호. 805번지, 11-805번지 맞으세요? 네, 홍은 예. 1동. 홍은도 여기에 시청자님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신 상태신가요? 네, 네. 아, 사시고 계세요. 얼마나 되셨어요, 보유하신 지는? 25년요. 거의, 굉장히 오래 거주하셨는데요? 네. 토박이신가 봐요, 시청자님. 홍은도. 거기서 거주한 지는 한 28년 됐어요. 그렇게나 오래 되셨고. 네. 지금 궁금하신 게 향후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문의 주셨는데 맞습니까, 시청자님? 네, 그렇습니다. 네, 정확하게 전망에 어떤 대해서. 점이 좀 궁금하세요? 가격대? 앞으로 네. 전망에 재개발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네. 또 가격이 어떻게 된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요. 한쪽에는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고, 네. 한쪽에는 또 허가가 나서 지금 철거 중이고, 그 가운데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네네. 그 상황에서 앞으로의 좀 전망이 어떻게 될지를 좀 체크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네네. 네, 아우 저희보다 훨씬 이 지역에 대해서 해박하게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예, 예, 예. 이렇게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계신데 향후 전망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네, 뭐 아시다시피 여기 홍제천 흐르고 있는 곳이라서 살기에는 너무 좋죠. 단지 이제 지금 시청자님 살고 계신 지역이 약간 이 고바위라고 부르죠. 언덕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올라가는 곳이라서 좀 어르신들은 이렇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 조금 걸어 다니시기가 좀 힘든 지역이긴 한데 지대가 좀 높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왼쪽으로는 지금 아파트를 거의 다 지어가고 있고요. 또 오른쪽으로는 지금 13구역이라 해서 이제 재개발 이제 관리처분 인가 들어가서 이제 집들 다 부수고 이제 새로 곧 이제 아파트 짓게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어르신 살고 계신 쪽은 뭐 주민센터 바로 위쪽이라서 완전 고바위는 아니고 이제 올라가는 저 입구 초입 부분이라 양쪽이 다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기의 문제이지 어쩔 수 없이 여기도 도심 재개발을 해야 되는 곳이거든요. 오래되어서.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시는 상황 속에서 어디 가지 마시고 계속해서 거주하시면서 이 지역에 이제 그 재정비 지역으로 되면 그때 움직이셔도 괜찮다. 지금 살고 계신 지역 미리 팔지 마시고요. 여기가 이제 살기는 너무 좋은데 뭐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주변에 바로 붙어 있지 않다 보니까 서울 지역에서 약간 좀 소외되어 있는 그런 위치이긴 한데 여기는 앞으로 계속 오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은평구 쪽이 이제 워낙 커지면서 또 6호선 라인하고 같이 붙어 움직이게 되니까요. 여기는 좋아지는 지역이고 또 가치도 상승할 수 있으니까 시청자님이 그냥 가지고 계시면서 살면 더 좋은 가격으로 나중에 팔고 싶으실 때 파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실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굉장히 오랫동안 거주하신 지역인데 보니까 지대가 조금 높다고 저는 보지 못했지만 또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좀 거주하시기 약간 불편하신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이주나 이런 계획도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시청자님? 아직 그런 계획은 없어요. 아, 없으시고 이제 전망만 단지 좀 궁금하시다 하시면은 네. 걱정 안 하시고 네. 그냥 들고 가셔도 되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네. 그냥 가지고 있어도 네, 훨씬 것 좋은 같아요. 타이밍에 또 매도 기회가 앞으로 더 많이 있을 거라고 하니까 특별히 거주하시는데 불편한 점 없으시면은 계속 조금 네네. 기회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진단이 나왔네요. 네. 네. 그런데 네. 이학첨에 그 간호학교 있지 않아요? 간호대학. 예, 네. 거기 전철이 난다고요. 서명을 다 받아갔거든요. 아, 지하철 예. 교통호재. 예. 지금 이제 서울 지역에 보면 강북을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로지르는 그런 지금 계획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 계획들은 지금 뭐 당장 뭐 1, 2년 그 뒤에 생기는 건 아니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고 주변이 이제 그 관리 처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한
빠르면 2년 반, 늦어도 한 3년 뒤에는 지금 옆에 그 포방터 있잖아요. 포방터 시장 쪽에 있는 그 13구역이 전부 다 아파트촌으로 바뀔 거거든요. 그리고 네네. 이제 왼쪽에도 북한산 끼고 있는 쪽도 전부 다 올해 안에 전부 다 아파트들이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올해나 하고 네네. 내년 1월 달에 이 가운데 네네. 지금 딱 끼어 있고 바로 저 네네. 초입 부분이라 여기는 나중에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네네. 갖고 계시면 가치는 더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정리 감사- 잘 되셨죠?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네네. 다시 전화 주세요. 네네. 네, 이렇게 해서 홍은동 쪽을 살펴봤는데 사실 저희가 뭐 투자 뭐 이런 생각 없이 거주하다가 너무 또 오래되면은 그래 이게 뭐 투자의 가치도 있나 이런 생각으로 또 이렇게 조금 달라지게 되고 하시는 것 네네. 같아요. 근데 이거는 네. 투자 메리트도 충분히 있다고 보시는 그렇죠. 것 같아요. 이제 그 네. 서대문구가 그동안에 약간 이 대중교통의 어떤 그 편리성에서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네. 소외를 좀 본 그런 케이스인데 이제 6호선이 생기고 또 이제 이쪽 라인으로 또 새로운 그 전철망이 이제 생기게 되면 이쪽 지역들은 앞으로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를 수 있는 지역이다. 서울로 치면 저 성북구, 중랑구 이런 지역들이 약간 좀 소외를 좀 받다면 네, 네. 지금 가격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다른 구요에 비해서. 마찬가지로 서대문구에서도 이 홍제동, 홍은동 이쪽 지역들은 그동안에 좀 소외를 받다면 새롭게 아파트들이 재건축되면서 가격 상승 요인이 많은 곳이다. 그중에 지금 시청자분이 가지고 계신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양옆으로 새로운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가운데만 오래된 주택들만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여기도 당연히 이 주민들이 이 재건축에 대한 요구들이 재개발에 대한 요구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한 10년 뭐 조금 길게 봐야 되겠죠. 한 10년 정도면은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가격의 2배 가까이는 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와, 예. 네. 정말 뭐 장기 투자가 본의 아니게 되실 것 같고 하지만 워낙에 가치가 또 높기 때문에 네네네. 더 들고 가는 진득하게 조금 보유하시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방향 잡아드렸으니까요. 좀 여유 있게 한번 좀 보유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점 궁금하세요? 주소 얘기해야 돼요? 네, 주소 불러주세요. 네, 네.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네, 3보 3차 아파트 네. 갖고 있거든요. 근데 3차 아파트, 네. 예, 전망도 궁금하고 매도 시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매도 타이밍이요. 얼마나 사셔서 들고 계신지 얼마 되셨어요? 그래서 한 8년요. 8년이면은 청자님께서 직접 거주를 하고 계신 상태신가요? 아니요. 아, 임대 주고 계세요? 예, 예. 아, 임대 수익은 꾸준하게 8년 동안 보고 계신 상태고. 아니요. 처음에는 전세 줬다가 네. 한 4년 전서부터 이제 월세 받고 있거든요. 아, 돌리셨고요. 네. 지금 근데 매도 타임 특별히 생각하고 계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거 그 3기 신도시 네네. 새로 생겼는데 지금 집이 오래됐거든요. 그러세요? 네. 30년 된 집인데 네. 새로운 아파트들이 막 분양하고 막 그러면은 아, 예. 그 아파트들이 값이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지금도 사실은 뭐 분위기가. 고 네. 어떻게 해야 되나 갖고 가야 되는 건가 지금 전화 잘 주신 것 같아요. 지금 3기 신도시 발표 나오고. 또 바로 옆에 또 거기 또 하나 또 생겼다니까 대장. 맞아. 새롭고 또 좋은 예. 아파트들 많이 들어서니까. 선생님 평형대가 어떻게 되세요? 아파트에? 20평대요. 20평형대? 알겠습니다. 갈등을 많이 겪고 계신 상태에서 전화 주신 것 같은데 연락 잘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얘기 들어보시면 조금 속 더 후련해지실 것 같아요. 들어보세요. 네. 네. 저희가 방금 전에 살펴봐 드렸던 그 인천 계양지구거든요. 전문가님. 네. 또 워낙에 새 아파트들이 좋은 아파트들이 너무 많이 지어지고 있다고 하셔서 예.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걱정을 하셔야 되나요? 좀 그런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네. 이 계양구 쪽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아파트들이 상당히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그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88년도에 지어졌으니까 지금 뭐 31년, 32년 차 이제 들어가는 아파트고요. 이제 위치상으로 보면 이 지하철 계산역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뭐 도보로 5분 안에 다닐 수 있는 위치인데 단지 이제 세대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상대적으로 조금 소형, 그러니까 50제곱미터에서 70제곱미터 사이에 있는 아파트들이 되어 있고 또 처음에 지어졌을 때는 여기가 이제 1종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층수도 고층이 아니라 저층이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를 이제 재건축을 했을 때에 일반 분양분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좀 나오는데 지금 바로 옆에 보면은 하나 아파트라고 있잖아요. 이 하나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게 되면 같이 그 조합을 결성해서 움직인다면 좀 수익성이 좀 나올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그거는 현재 이제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조합 결성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만약에 여기를 가져가신다면은 가져가야 되는 이유 하나는 이제 재건축. 현재는 2종으로 됐기 때문에 6층이 아니라 18층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랬을 경우 이제 용적률하고 건폐율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근데 삼보 이 아파트만으로는 사실 좀 크게 메리트가 없어 보인다. 단지 하나 아파트랑 연결했을 때에 어떻게 서로가 좀 마음을 모은다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 재건축에 따른 그 시세 차익은 좀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시청자님이 그래서 어쩌라고요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장기적으로는 가져가셔라. 근데 단기적으로 마음이 계속 좀 불안하시다면 정리하셔도 좋다. 지금 여기가 개항하고 대장지구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이 지역이 재건축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재건축 후에 대한 부분이 별로 메리트가 없다 싶으시면 터시고요. 하나 아파트나 이런 데하고 같이 연결해서 재건축이 진행되겠다. 재건축은 할 수 있는 시점이니까. 그런 것이 만약에 뭐 조합이 결성되어 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하면 그 뭐 입주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재건축 이슈가 나왔을 때 적당한 가격으로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뭐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분위기인가요? 같이 연합해서? 아니, 네. 그러니까 작년에 그런 얘기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하나하고 옆에 삼부하고 같이 해갖고 네. 했는데 추진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업성이 없어갖고 이게 무산됐다고. 네. 그래갖고 작년에 막 팜플렛 걸고 막 그렇게 좀 했더라고요.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재건축에 들어가기가. 네. 그래서 지금 포인트가 아주 장기전으로 봐서 네. 승산이 있을 것 같으면 보유하지만 그게 너무 지치고 힘들 것 같으면 그냥 매도 타이밍 잡는 것도 나쁘지 않다. 두 가지 선택지를 저희가 드렸거든요, 시청자님. 근데 그래갖고 네. 나도 포기를 했는데 네. 마음에 좀 내려놨는데 아이고, 그쵸. 또 막상 또 하려고 하니까. 발표를 네. 하니까 발표를 하니까 더 악재인지. 이번에 신도시 발표 나오고 나서. 네. 우리한테는 호재인지 악재인지 그것도 판가름도 안 쓰고. 그건 약간 중립인가요, 전문가님?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개항하고 대장지구에 대규모 이제 세대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기존의 오래된 아파트들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조정을 받는 이 아파트들이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재건축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재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재건축이 특별하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그림을 그려봤는데 큰 수익성이 없다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그냥 오래된 아파트로 남다면 당연히 털고 나가시는 게 맞는 거죠. 네, 일단 오늘 저희가 확답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만약에 그게 삼기 신도시하기가 막 저기 막 계단지고 이제 그거 하면은 지금보다 더 가격이 하락되나요? 더 많이 떨어질까? 그런 그러니까 지금 가능성도 오래된 있을까요? 아파트긴 하지만 계산역에서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지금 현재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은 좀 저는 없어 보이고요.
지금 현재도 가격 자체가 그렇게 좋은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격이 더 떨어지는 구조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올라간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건축 이슈가 있을 때 올라가는 것이고 재건축 이슈가 별 의미가 없어지면 이렇게 더 떨어지지는 않아도 더 올라가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기회비용을 생각하신다면 한번 정리하셔서 다른 쪽으로 갈아타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씀드리는 네, 거죠. 그렇게 정리 도와드리고요. 근데 하락에 대한 그런 포지션보다는 상방으로 얼마나 가격이 더 열릴지 이거를 중점적으로 이제 체크를 해보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 네, 조금 마음 후련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인천 계양구 시청자님 도와드렸고요. 다음 전화 대기하고 계신 것 같아서 바로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점 궁금하세요, 시청자님? 용인 네. 역북지 지금 거주하고 있거든요. 네. 역북지고 골드클래스 아파트예요. 네네. 예. 골드클래스 근데 아파트? 2년 네. 후에 매도를 하고 지금 동탄 중흥 S클래스를 전세를 주고 있거든요. 아, 요것도 또 전세 주고 계세요? 네. 예. 그쪽으로 입주를 해야 될 건지 여기를 전세를 여기 놓고 가야 될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 그 중흥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입주 계획이 2년 후이신가요, 시청자님? 지금 올해 2월 달에 입주했어요. 아, 올해 2월 달에 입주하셨어요? 예. 아, 그러면 지금 2주택자가 되신 상태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예. 네. 다 가지고 계신데 어떤 쪽을 선택해서 가는 게 좋을지. 예. 네, 만약에 하나 안 파신다면 뭐 전세를 놓고 그냥 계속 보유하실 수도 있으신 그럴 거고 수도 이런 있고요. 상황이신 예. 거죠? 예, 전망이 네. 좋다면 그럴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저희가 한번 풀어볼게요, 시청자님. 예. 네, 다주택자 목소리 좀 젊으신 것 같은데. 시청자님이 네. 고민이 되실만 해요. 왜냐하면 둘 다 조금 놓기가 좀 아까우실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살고 계신 지역도 주변이 이제 한 4천 세대 가까이 이제 앞뒤로 쭉 아파트 단지가 지금 다 들어섰거나 들어설 계획으로 지금 잡혀져 있는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에버라인이라 해서 그 기흥에서 에버랜드까지 연결되는 지하철 이걸 가깝지는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곳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이 처인구가 사실은 용인의 제일 동쪽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사실 좀 소외를 보았는데 예, 최근에 많이 받았죠. 예. 최근에 그 SK에서 SK 원산면에 이제 한 120억 가까이 되는 그 공장을 짓겠다 하면서 이쪽이 좀 들썩들썩했죠. 지금도 예. 좀 들썩들썩 하는데 예. 이쪽 지역에서 대규모 배후 주거 단지를 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원산면 같은 경우는.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혜를 보는 곳이 용인구 처인구 쪽, 용인시 처인구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하고 예. 동탄에 있는 아파트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쪽 예. 지역에서 이제 출퇴근을 하게 되는 거죠. 출퇴근했을 경우에 뭐 빠르면 15분이면 이 원산면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다 보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살고 계시는 그 원공 역복동에 있는 아파트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이 동탄 이신도시 쪽에 있는 이 아파트도 그렇고 둘 다 좋은 위치에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예. 한다면 동탄 이신도시로 갈아타시는 게 맞고요. 예. 그 동탄 이신도시도 위치에 따라 다른데 지금 작년에 입주하신 여기는 동탄역과도 가깝고 그다음에 그 IC하고도 가깝고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여기를 이렇게 지금 정리하시는 건 타이밍이 안 맞고요. 여기는 들어가시거나 뭐 임대를 하거나 어쨌거나 가져가시는 게 맞는 것이고, 지금 그 역복동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이 어디로 가십니까? 퇴근은 지금 가깝습니다. 여기서 역북동에서요. 역복동에서 가까워요. 동탄보다 예. 역복동이 가까우신가요? 예. 그러면 여기서 좀 사시다가 1가구 2주택이 이제 만료되는 시점이 있잖아요. 예. 그 시점, 그러니까 앞으로 한 2년 한 10개월 정도 남았겠네요. 그렇죠. 그 안에 한번 정리를 하시고 예. 가셔도 괜찮고. 왜냐하면 지금, 이게 2017년에 이거 분양받아서 들어가셨나요? 골드 클래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그래도 평당 가격이 한 300만 원 이상은 올랐죠.
예, 그죠? 몰랐습니다. 예. 그리고 이 동탄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예. 상황이니까 용인역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정리를 하셔도 좋고 예. 세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도세 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그냥 가져가시고 임대를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예. 이제 그렇게 양쪽을 상황이 맞춰가지고 2년 정도 예. 시간이 넘게 남아 있으니까 그 흐름에 그때 따라서 상황 한번 봐서 정리를 그렇죠. 하시거나 아니면 다시 예. 여기를 임대 놓고 동탄으로 오시거나 이렇게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네, 어쨌든 네. 우선순위는 저희가 동탄으로 생각하고 네, 네, 네. 결정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행복한 고민 되실 것 같은데 잘 판단해 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도와드렸고 저희 전화 하나 더 받을 수 있는지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받을 수 있나요? 네. 네, 전화 받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조금 연결이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저희 시청자님처럼 행복한 고민이 되시겠지만 이렇게 우열을 따지게 된다면은 그렇죠 투자 가치가 조금 더 있는 쪽으로 선택을 그렇죠. 하시는 게 네, 좋을 것 맞습니다.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연결되셨네요. 네,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네, 아니요. 네, 오늘 어떤 점 궁금하세요? 네, 저기, 포천 네. 땅을 이렇게 매도를 하면 어떡하나 하고. 아, 지금 가지고 계신 땅을 팔고 싶으신. 네. 네, 주소 불러주세요. 서른동 어디세요? 195에 네. 6이요. 6번지. 예. 얼마 되셨어요? 가지고 계신지는? 한 10년이 넘었네요. 아, 이거를 처음에 사실 때 뭐 투자 목적으로 알아보시고 구입을 하셨어요, 땅을? 아니, 그냥, 여윳돈 있어서 샀어요. 아, 사두셨는데 지금은 네. 타이밍 매도가 좀 궁금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체크해 드릴게요. 네. 네.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냥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신진자님이 땅이 너무 예뻐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땅이 들어가지도 않고 도로 양코너에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네네. 보면 누구라도 사고 싶은 그런 땅인데 네. 단지 하나가 아쉽다면 이 네. 전부 다 이 바로 길 건너 그 일 위쪽 전부 다 계획관리 지역인데 여기는 지금 농림지거든요. 네. 그게 따라서 계획관리 지역이었으면 지금 받을 수 있는 가격의 2배 반에서 3배까지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게 네. 조금 아쉬움이 좀 있고 네. 그래도 이 주변이 계속해서 지금 공단 지역이고 또 이러다 보니까 네. 아마 지금 그 당시에 10만 원 안 주셨죠? 아니, 10만 원 넘었어요. 10만 원 넘었어요. 그래도 네. 지금은 그거보다는 서너 배 가까이는 받으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가져가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데 네. 만약에 어떤 가정에서 목돈이 필요하시거나 이걸 네. 꼭 파셔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진 저라면은 않아요. 가져가겠습니다. 이게 주변이 더 이렇게 조금 더 공단으로 인해 가지고 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이라서 그리고 네. 바로 길 하나 사이로 붙어 있기 때문에요. 네. 여기는 농림지라 하더라도 거의 계획관리 지역만큼이나 좋은 지역이고요. 땅이 너무 예쁩니다. 일단. 네, 그래요? 네. 네, 시청자님 목소리 더 밝아지신 것 같아요. 부자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긍정적인 진단이 나와서 네. 얼굴도 예쁘실 것 같아요. 땅도 예쁘다고 해주셨는데, 네, 예, 땅이 이런 거는 너무 놓기가 예쁩니다. 아까운 땅인가 예. 봐요. 네, 전문가님. 이게 바로 이제 주변에 이렇게 2차선 도로가 이렇게 양쪽으로 코너를 끼고 있고요. 네. 그리고 땅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바로 그냥 평평하게 같이 수평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좋네요. 때문에 네. 여기는 뭘 해도 좋은 땅이다. 네. 집을 지어도 그냥 농사를 지어도 지나가다가 여기를 내놓는다 하면 다들 아마 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 시청자님의 땅이 너무 긍정적인 기운이 땅에까지 전달이 된 것 같고, 네, 그래서 좋은 진단 나와서 저희도 기분 좋게 오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부동산 편 1시간 동안 꾸며드렸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머니맨 이용해 주세요. 저희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저녁 시간 편안하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